반갑습니다. 이상욱입니다. 뇌에는 매력을 주고받는 데 관여하는 세포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셨습니까?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가레스트보 교수 연구팀이 2017년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참고로 이거는 사이언스 데일리에 게재가 되었군요. 여기서 사용된 기술이 뇌 신부 영상 기술이라는 것과 광 유전학 기술이라는 걸 썼대요. 한마디로 그냥 최첨단 연구 기법인데, 뇌를 연구하는 이런 기술이 좋아지면서 요즘에 뇌 연구를 통한 어떤 획기적인 자료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아무튼 이 연구는 쥐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시상하부, 고등학교 교과서 수준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간뇌라고 하는 부위가 있고, 이게 무의식 뇌의 일부이자 생명활동의 중추로 알려져 있는데, 그 중에서 시상하부가 우리 몸의 항상성 조절 등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부위가 있는데, 거기에는 심지어 매력을 주고받는 데 관여하는 세포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 신경세포들은 원래 성호르몬에 민감해가지고 마음에 드는 이성을 발견하면 매력을 발산하도록 지시를 내린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어떤 비정상적인 움직임도 식별하는 능력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MPOA, 시상하부의 앞부분에 있는 세포군을 지칭하는 말인데, 이게 그동안 수컷의 어떤 성행동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정도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중뇌에 있는 VTA, 이 부분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이 VTA 부분은 우리의 어떤 감정 상태를 바꿀 수 있는 도파민이라고 하는 화학물질을 분비하기도 하는 곳인데, 이게 보상체계의 근원이 되는 신경세포군입니다. 그러니까 행동에 동기를 부여하는 아주 강력한 기능을 하는 게 도파민인데, 그 부분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게 중뇌의 VTA 부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실패를 하는 이유 편에서 말씀드린 게 있어요. 행동을 유발하는 단계에서 만약에 우리가 도파민이 많이 분비가 됐다면 우리는 머뭇거리지 않고 행동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CA를 들었던 것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하는 상황에서 자신이 들여야 할 노력에 부담감을 느끼자 포기를 했던 여전히 C 대신에, 만약에 새로 예를 하나 만들어서 예쁜 여자친구, 새로 사귄 지 얼마 안 된 예쁜 여자친구와 아침에 같이 운동을 하기로 한 고대로 군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고군은 아침에 절대로 머뭇거리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 엄청난 양의 도파민이 행동을 하도록 촉구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죠. 어쨌든 이러한 도파민이 분비되는 VTA와 시상하부의 MPOA 부분의 상호작용 때문에 마음에 드는 이성이 나타나면 매력 발산을 하도록 행동을 촉진하게 되고, 또 상대방은 똑같은 VTA가 자극을 받았을 경우 그게 다시 성호르몬 수용체에 영향을 주는 과정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이 얘기를 정리해보자면, 시상하부라고 하는 뇌의 중추에서 중뇌의 VTA에 영향을 주게 되면 행동을 촉진하게 만드는 도파민을 분비해서 어떤 행동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흔쾌히 말이죠. 그게 매력 발산을 하도록 하는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비슷한 연구가 2018년에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2018년 카이스트 생명과학 김대수 교수와 기계공학과 이필승 교수팀이 밝혀낸 연구 논문에 의하면, 방금 말씀드린 MPOA 부분이 소유 본능을 자극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이 결과는 네이처 뉴로사이언스에 실렸고요. 이 연구의 의미는 뭐냐면, 단지 아까 말씀드린 MPOA 부분이, 시상하부의 그 부분이 성행동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행동 변화의 상당 부분에 관여한다는 걸 발견했다는 아주 의미 있는 발견이죠. 이 MPOA 부분이 이번엔 중뇌의 PAG라고 하는 회백질 부분에 신호를 보내면 소유욕이 증가하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 연구의 결과를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흔히 어떤 수집을 하는 강박증, 쇼핑에 중독되는 거, 도벽이 생기는 거, 게임에 중독되는 것 등에 관한 설명을 과학적으로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이 연구를 평가합니다. 또한 그것들을 치료할 수 있는 단서를 포착했다는 것으로서 연구 성과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 두 실험을 조합해서 뭔가를 짐작해낼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이성이 나타나서 매력 발산을 하는 행위는 매우 고차원적인 인간 활동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첫눈에 반해서 상대의 마음을 사로잡을, 소위 매력을 발산하고자 하는 행동의 의도는 어쩌면 내가 저 상대를 소유하겠다라고 하는 소유욕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 매력을 잘 발산하는 능력을 가진 그런 능력자들은 본능에 꽤나 충실하다고도 볼 수 있죠. 상대의 VTA, 그러니까 도파민을 분비해서 그것을 인지하도록 흥분을 유도하게 되는 그 부분을 자극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는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매력 발산을 잘 하는 사람 또는 뭐 소유욕이 좀 강한 사람들은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 유발 요소, 그러니까 행동을 잘하게 만드는 요소들을 갖고 있다고도 역설적으로 볼 수 있어요. 상대가 나타나면 매력 발산을 하는 행동을 잘하는 사람이 매력이 있는 사람이겠고, 갖고 싶다는 욕구가 들면 행동을 저지르는 사람이 만약에 쇼핑 중독자라면 그것을 잘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다면 어려운 순간에 스스로 동기부여하는 쪽에서 굉장히 강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걸 자신이 활용만 할 수 있으면 좋은 능력으로 발전시킬 수도 있는, 즉 어떤 가능성은 충분히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것이겠죠.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